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유자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영상 녹화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요새 영상이 좀 늦죠? 이번 달은 조금 이것저것 저도 바쁘네요. 바빠서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 근데 일부러 뭐 늦게 찍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또 중요하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가 강할지 그거를 이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오래 걸렸어요. 오늘도 한 4시간 이상 걸린 것 같고, 이거 제가 이제 영상 만들 준비를 하면서 저도 뉴스 하나하나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뭐 괜찮은 것들 뭐 그리고 관련주 정리하고 이러면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영상은 또 이번 주에 일정까지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조금이 아니지, 엄청나게 이제 큰 수익을 이번 주에도 내신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조금 늦는다고 여러분 너무 제 영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서 그리고 차트 공부 이런 것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제 카페인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들 그런 것들 뭐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17일 국내 증시 요약부터 봐야겠죠. HLB 그룹의 일제히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장에 투심을 매우 악화시켰습니다. 이 HLB 그룹이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안 좋았죠. 근데 나머지는 괜찮았지만 투심 자체가 너무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HLB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삼양식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번 주는 음식료 테마, 이 삼양 식품주들이 강할 것 같아요. K푸드 이런 애들이 강할 것 같고, 일정도 이번 주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요게 되지 않을까. 음식료 테마.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그 시장 전망치가 또 괜찮아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벌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4분기 정도 동안 4, 5분기 넘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하지만 뭐 역시나 또 강하게 올라갈지, 이 반도체나 AI, 전력, 구리 다 엮여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는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엔비디아의 눈치를 안 볼만한 테마, 지금 강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당연히 음식료 테마가 있고요. 삼양식품이 있죠. 요게 이제 음식료 테마, K푸드. K푸드라고 할까요, 그냥? K푸드.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강했던 테마 중에 K뷰티. 이런 애들은, 여기 엔비디아. 이거 실적 또 발표하고 재료 까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당연히 여기를 피해갈 겁니다. 물론 이거는 동전 게임이죠. 앞, 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HLB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효자방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정은 이제 이번 주 그 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전에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리버세라님 그게 이제 잘 나왔어. 임상 결과가 잘 나오고 해서 주가가 지금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HLB 그룹이. 지금 이런 상태였잖아. 거의.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갈까? 저는 이게 HLB 그룹 이번에 그 결과가 잘 나왔어도 하루 정도 밖에 반등 안 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광기의 구간이에요. 광기의 구간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는요, 거의 다 90%? 99% 이상이 구라예요, 구라. 아니, 미국 그런 국제적인 그런 제약사들도 다 못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 발표가 잘 나왔어도 거의 뭐 이런 정고점이나 이런 데까지 가고 나서 저는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이래 자꾸. 이거 그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효자방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단기 수익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추천했어요. 영상에서는 추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효자방에서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계속 말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그 실적 발표도 안 나오고 삼양식품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진짜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도 한 건지 HLB 그룹은 점화를 갔고요. 그쵸? 점화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간 걸 점하라고 해요. 점상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간 거. 점상, 삼양식품.
이렇게 제가 매도를 추천드렸던 건 점화가 같고요. 매수 추천드렸던 건 점상을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지금 계속 저는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국내 증시 분위기 이런 거 다 보면서 이제 공부하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 시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런 거 다 피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HLB 갖고 계시고 있어서 뭐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 분명히 탈출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뭐 진양곤 회장이나 뭐 다른 유튜버들 뭐 반등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아예 안 믿어요. 아예. 무조건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HLB 당하신 분들은 제발 다음에는 저런 바이오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매매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 효자방 분들, 저는 저런 거 진짜 여러분들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도 당했어요. 툴젠 한번 저도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어요. 효자방에서 하한가 다 같이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거 제가 공부하고 분석해가지고 살아나왔죠? 오히려 수익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물론 기간이 좀 걸렸어. 한 달. 한 달이 딱 걸렸어요. HLB도 지금 당장은 반등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언제? HLB 그룹이 장중에 하한가가 풀렸을 때. 장중에. 그때는 반등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거를 먹고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물 타서 나오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HLB 그룹은. 물론 호재 기사가 나오기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번에 임상 실패를 했고 이런 것도 나오면서 뭐 개선사항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고 이때 이 일정이 있거든요. 미국 임상 종양 확해 5월 31일부터 6월 4일 이때 저는 HLB가 그나마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도 이게 하한가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HLB 그룹. 그러면 또 이제 코스닥이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한가로 시작을 안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고요. 하한가로 시작을 하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먹을 구간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캡처 찍어놨는데 휴자방에서 자 이거 저 부처님 오신 날 전이에요. HLB 이거 제가 이제 음성톡을 하거든요. 매일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음성톡을 하는데 이거를 이 오스카님이 항상 다 이렇게 타자로 쳐주십니다. 못 듣는 분들 계실까봐 다 쳐주시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HLB 얘도 이번 주 일정이 있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료 까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라면 날립니다. 별가 나오기 전에. 요거는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여기 있죠. 부처님 오신 날 목요일 뭐 개파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삼양식품도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추천을 했어요. 메모장에 제가 단기 수익 삼양식품 적어놨죠. 요거 그쵸? 삼양식품은 진짜 좋아 보였어. 근데 점상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삼양식품을 적어놓은 건 맞는데 좀 눌리면 하고 싶었어. 하루 정도 더 눌리면. 근데 하루 음봉 나오고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은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삼양식품은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도 분명히 그 꿀팁이나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답이 뭘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통 이런 정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예상한 대로 특징 줄을 막 띄워줘, 주포가. 그러면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없고의 그런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를 다 요약하는 영상은 꼭 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어요. 뭐 아시아 증시는 좋았는데 뭐 중국이나 대만, 홍콩은 좋았는데 유럽은 조금 안 좋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0.07% 하락 마감, 필라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지수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03%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7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요, 음식료, 뭐 삼양식품도 상한가를 갔고 그 삼양식품의 소스,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S&D 걔가 이제 또 상한가를 갔죠. 음식료 테마. 그래서 그리고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저 일정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조 시푸드 수산 쪽 그리고 CJ 시푸드 이런 애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테마 애들이 강했고요. 신재생 테마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SDN이 한번 쭉 하고 올라왔죠. 그것도 이제 일정이 있었죠. 바이든 그 태양광 그 판넬 뭐 그 관세 같은 그 뉴스로 이제 신재생 중에 이제 태양광 애들이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바이오 테마. 그러니까 HLB 뭐 반사 수혜인지는 모르겠는데 HLB 그룹 빼고 나머지
그 바이오 테마들은 괜찮았어요. 지금 미국 임상학회, 그 종양학회 그 일정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바이오 애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리튬 테마, 그 칠레 리튬 뉴스가 있었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이거 제가 갖고 왔나 뉴스? 잠시만요. 이건데 칠레 투자하면 리튬 싸게 공급, 한국 업체 기회 잡을까? 요거. 그러니까 칠레에다가 투자를 하면요, 칠레에서 리튬을 싸게 공급을 해준대요. 이런 뉴스가 있었고, 요거 때문에 이제 리튬 테마가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마 페인트가 이제 리튬을 붙이면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약세 테마는 HLB 그룹, 그리고 전력, 구리, 반도체 최근 많이 올라왔던, 그리고 저번 주에 강했던 그런 애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AI 역시도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로봇 테마, 그리고 저 PBR 역시도 다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뭐 일부는 강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신규 상장 테마가 있었죠. ICTK.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영상을 제가 찍었었나? 아무튼 좋아 보이는 종목이 얘밖에 없었어. 괜찮아 보이니까. 얘 근데 진짜 크게 먹고 나왔거든요. 제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20% 넘게 먹고 나왔습니다. 시가 베팅에서. 보이죠? 20% 넘게 먹고 나왔고, 얘는 그냥 3번이나 발라 먹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좀 되게 효자 종목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나머지는 그 오늘 뉴스가 많아서 그 매매 일치는 여러분들이 카페 가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부터 보면은 보합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체크 1350원대 양호합니다. 그리고 원자재에서 금이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2420달러. 그쵸? 금을 보면은 다시 지금 이거 일봉 차트거든요. 다시 신고가에 가려고 하고 있고, 금은 엘컴텍만 보면 되는데 엘컴텍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뭐 내일 장중에 한번 반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런 신고가를 가게 되면 한번 반짝하긴 할 겁니다. 엘컴텍. 그리고 구리도 지금 구리 선물이 거의 전 고점 근처예요. 야, 이거 내일 구리 개 많이 뜨겠는데? 왜냐면 우리 그 종배 종목 있잖아요. 금요일날 종배 종목이 그 KBI 메탈 구리 테마였어요. 저는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다. 언제 매도했냐면 이때 매도했어요. 이때. 운이 좋았죠. 이때 다 매도했고,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 매도했냐면 대장이 2구 산업인 게 보였어. 더 많이 올랐죠. 2구 산업은 5% 이상. 그렇죠. 이렇게 5% 바뀔 때예요. 2구 산업으로 대장이 바뀔 때라서 종배를 하고 5%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갖고 있었으면은 솔직히 뭐 내일 갭 더 많이 뜰 것 같아요. 왜냐면 종배했을 때는 5달러가 안 넘었었거든요. 한 4.9 몇 달러였는데 96? 막 요 정도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구 산업이랑 KBI 메탈은 내일 오전에 좋을 수도 있겠죠. 갭이 많이 뜨겠죠. 저런 거는 진짜 너무 아깝다. 그래도 뭐 잘 먹고 나왔으니까 조금 배는 아프네요. 그리고 세계 증시, 미장은 엔비디아가 살짝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여기 정고점까지 갈까? 근데 지금 추세가 딱 반등 추세죠. 아니면은 이런 데까지 갭, 신고가에서 갭 딱 뜨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아무튼 이번 주 최고의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개미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까보는 거 조심하고, 엔비디아가 실적 뭐 잘 나오고 이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반도체랑 뭐 이런 애들 다시 담으면 되겠죠. 지금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되고, 뭐 거의 수익 실현 구간이겠죠. 반도체 테마. 아니면은 진짜 높은 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괜찮았네요. 이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AMD 뭐 이런 애들. 미국 다우지수 첫 4만 선 돌파 마감. 금값도 2,400달러대로. 그리고 중국 부양체계,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동반 랠리, 유가도 1%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제일 그 큰 뉴스였죠.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더 수혜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화장품 애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대요. 이거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크게 이걸로 상한가를 가거나 테마를 이룬 애들은 없었어요. 근데 약간 정부에서 알리 테무 이런 이제 업체들을 좀 경계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뉴스에 그 주말에는 이게 좀 큰 이슈였고 사실상 철회됐다고 하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80개 품목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뭐 전기, 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 제품, 화장품 같은 거겠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철회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직 몰라요. 뭐 부분 철회라는 말도 있고 다음 뉴스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요게 좀 큰 이슈였다. 주말 사이에.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HLB 그룹. 진짜 종목 8개 하한가 폭탄 한국 증시 5조 원 증발. 미국 FDA 승인 불발 HLB 시총 12.5조에서 8.7조 원으로 이제 줄었고요. HLB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라 주가 부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식은요.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 근데 이거 너무 답답한 게 이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재료를 까보고 이게 잘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래도 떨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최저점 사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 적당히 먹었으면 팔아야 돼요. 이런 데서. 그쵸? 근데 결국 결과 발표까지 나고 지금은 어디에요? 막 이런 데까지 떨어졌죠? 내일 하한가 한 번 더 가면 어떡하려고.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가는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결과 발표 전에. 그거를 왜 모를까? 진짜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주주분들은 지금 뭐 손절하기 늦었죠? 전 늦었다고 봐요. 그 손절도 타이밍인데 저 역시도 점화를 간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점화 간다? 저도 손절 못해요. 미리 정리하지. 안 아플 때. 제가 매매 영상, 매매 일지랑 이런 거 영상 보여드리면 알잖아요. 저도 손절 안 나가요. 저렇게 크게 손실 보면. 그 전에 미리미리 이제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본전에서 정리를 비중을 줄이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쉬운데. 자,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이 미국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저런 무역 전쟁 하고 그래서 여기 이거를 만드는 항서제약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그걸까? 전 오히려 진양곤 회장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거지. 아니 지금 얼마 전에 주주총회 했을 때도 99%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저거 통과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화살을 다 자기한테 오는 거를 돌리는 거지. 조금 아무튼 전 모르겠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FDA로부터 CRL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 관련 이슈는 없으나 캄렐리 주팝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캄렐리 주맙 제조 공정이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유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뉴스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진 회장 FDA 보안 요구 받은 신약 92% 결국 허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 지금은 이미 늦었어. 당연히 지금 진양곤 회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 당연히 해야죠.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런 거 다 안 믿습니다. 어차피 HLB 매매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종목으로 갑시다. 그렇죠? 하한가 나온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자, 카디비도 30분 동안 못한 K라면 수출 월 1억 달러 첫 돌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죠.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월별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외국인이 수출주를 많이 담았다고 했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갔던 테마가 뭐예요? 화장품 테마죠. 근데 그 화장품 테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바톤을 이어받을 테마, 저는 음식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음식료 테마가 강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삼양식품이 점상 가고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우량한 기업이고 해서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적당한 곳에서 눌림 나오면 잘 모은다.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은 크게 나올 겁니다. 화장품도 어땠어요? 계속 갔나요? 조정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실리콘2만 봐도 투경 많이 올라서 투경을 갔는데도 결국 신고가를 다시 돌파했어요. 그쵸? 수출주 지금 수혜 화장품에서 저는 음식료 테마로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이게 이번 주 핵심 키워드예요. 영상에. 음식료 테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화수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요. 그때는 다시 또 수급이 분산될 수 있어.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음식료 테마 쪽으로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음식료 테마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쪽이랑 수급이 분산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장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가는 좋은데, 그러니까 지수는 좋은데 오히려 돈이 분산돼서 장은 좋은데 약간 어려운 장 난이도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음식료 테마, K푸드 테마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내달 4일까지 7,800톤이라고 해서 이 K푸드 음식료 테마에서 수산 쪽 얘네도 운이 좋았죠.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는 또 시간 외에서 2.15% 올랐습니다. 얘네들도 이번 주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김이 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외국 아이들도 김 먹방 찍더니 주가 60% 대박난 기업들이라고 해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그 먹방으로 해서 그 챌린지 때문에 엄청나게 더 뜬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은 김 먹방이 인기래요. 그럼 조만간 김도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겠어? 수출이 더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다음 분기까지는 이런 수산 테마들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식품 기업들은 올해 1분기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K푸드의 수출 증가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식품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금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 이런 애들 주요 제품인 김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CJ 시푸드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사업 매출액은 192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연간 매출액은 243억 원이었는데 한 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의 80%가량.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2,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엄청나게 더 많이 이제 올라가겠죠, 실적이. 수출도 그렇고. 그러면은 올해 계속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일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일정 중에 하나. 델 올해 AI 서버로 13조 매출 예측에 주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델이 AI 서버 사업 호재 예측에 주가 11% 이상 급등을 했고 시총 1,000억 달러 기업에 재합류를 했대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IT 사업은 델에 전화해라 힘 실어줘 라고 해서 지금 최고의 저거죠.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이 한마디만 하면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델이 이제 지금 주가도 괜찮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밤에서 이제 다음 날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그게 개최를 하는 거죠. 이거 관련주 당연히 있죠.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얘가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어요. 13조 매출 전망. 델 AI 서버에 이제 젠슨 황도 소프트 강세.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오르고 시간 외에서도 오르고 이삭 엔지니어링 내일 봐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델 행사서 HBM CXL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의 발표 세션에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HBM, 하나는 CXL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일단 CXL 테마 중에는 YC가 있죠. 원래 YIK였는데 YC로 이번에 사명을 변경한 걔가 조금 움직일 것으로 보여요. YC는 최근 제일 이제 반도체 중에 강하게 올라왔고 적당하게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5일선 깨고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오면 싹 잡아두면 다음날 갭이 좀 뜰 수도 있고 그래서 YC 저는 얘만 볼 것 같아요. 얘랑 이삭 엔지니어링 이수페타시스도 괜찮아요. 이런 애들도 괜찮은데 저는 좀 더 가벼운 애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 CJ 시푸드 해외 김 수요 폭발 공급 부족 인한 가격 상승에 42%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AI 열풍 속 전력 수요 폭발에 유틸리티주 수혜주로 주목이라고 합니다. 이 유틸리티주가 뭐냐면은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는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2030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매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억 달러 규모인 피델리티 셀렉트 유틸리티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더글라스 시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가 시장을 간탄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유틸리티가 AI의 한 분야가 됐다는 사실을 더욱 널리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타, LNG 에너지가 유틸리티 기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네 관련주를 찾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그런 종목들을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최근에 올랐던 SDN도 그렇고 태양광, SK 이터닉스, 풍력, 그쵸? 이런 애들. 그리고 그린케미칼. 얘는 신재생?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로벌 AI 생태계 60% 이상이 AI 모델에 집중, AI 서비스 새 시장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제 호재 기사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도 AI 일정도 많고요. 이런 AI 기사도 많아요. 미국 선물서 불이 가격 사상 최고, 치솟아 투기 자금 몰린 영향이라고 해서 쇼스키즈가 나온 것 같아요. 미국 뭐 쇼커버링도 나오고 미국 쇼커버링이겠지. 그 구리를 대거 공매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값이 오르자 이를 해소하려 급히 구리를 매수 쇼커버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대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잠깐만 이거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렇죠? 이건 보여드렸고 K제약 바이오 미국 임상 종양 합체 출격 항암 신약 임상 결과 공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있어요. 그래서 HLB의 반등 시점을 저는 이때로 봅니다. 물론 이전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반등을 하면은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지금 하한가 금요일날 나오고 월요일도 약해. 그리고 계속 횡보가 나와. 그러면 이때쯤 반등을 할 겁니다. 5월 말. 그리고 미수, 신용 이런 그 물량들 싹 다 빨아갈 거고요. 그쵸? 다 손절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이때 HLB가 참가를 하는데 이때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그 전에 시원하게 나와 그러면은 이때는 조금 기대감이 더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늘 뉴스가 조금 많았죠.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게 다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 효자 종목 뭘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일정부터 다시 일단 내일 일정 델테크놀로지스 월드 개최를 하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 산업부 아리백 캠페인 대표 면담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테마, 신재생 테마 내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한국, 영국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AI 테마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S 빌드 2024가 개최를 해요. 그래서 SP소프트,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등 움직일 수도 있다. 당연히 저는 이거의 대장은 SP소프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체 개발 AI 칩, 그리고 AI PC, 새로워진 코파일럿 발표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슨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 이런 게 있고 이번 주 일정 한번 다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있고 그럼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삼양식품이랑 S&D 이렇게 볼 거고요. 삼양식품은 점상을 갖고 얘가 약간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격도 지금 주가도 4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시드 적으신 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얘가 오히려 저는 내일 또 점상을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S&D 하루 종일 단타할 수 있습니다. 그 불닭 소스, 불닭볶음면에 이제 소스를 만들고 있는 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저는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삼양식품이 갭이 적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S&D 내일 주시할 예정이고요. 이구산업 당연히 오전에 일어나서 구리 가격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오전에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볼 예정이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얘도 갭이 내일 많이 뜨죠. 많이 떴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시가에 죽었다가 매물 다 나오는 거 뭐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도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자 내일 모레까지 저런 식품 쪽 K푸드 이런 쪽을 보다가 수요일 날에서 목요일 날 넘어갈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수에서 목 넘어가는 날 그쵸?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발표 나오고 나서는 반도체 테마를 본다든지 얘네가 안 좋으면 다시 음식료 테마 계속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력 테마도 지금 첫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력 테마도 이번에 잘 모은다면 여러분들 크게 반등 한번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화장품 역시도 실리콘도 계속 올라가죠. 화장품 테마도 눌리면은 괜찮아 보여요. 내일 일단 본느가 단기 가열에서 해제되고 얘는 적당하게 잘 눌려서 내일 시가에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종목 그 테마 있죠? 그거 보면 되고 전력이랑 구리는 눌리면 저는 한 번에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잘 모을 예정이고 눌린다면 많이 눌려주면 여기서는 잘 모을 예정이고 반도체는 이번 주는 피하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도 여러분들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저번 달 저의 그 단기 스윙 계좌의 그 저거 성적이죠. 그리고 우리 효자방 분의 성적 76등이에요. 여러분들 100만 명 중에 효자방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효자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체험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장 어렵지 않고요. 이번 주도 핵수익 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